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 전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총력전을 펼쳤는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북구에 필요한 건 이념 논쟁도 아니고 보수 재건도 아닙니다. 잘 사는 북구,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정우가 그걸 할 수 있게,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님이 부산을 방문하셔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선한 사람이 이긴다. 그때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정우나 박민식이 되면 대한민국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저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25.5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어떤 셈법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여당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요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 2022년 20%대였는데 이번에 23%였고 보궐선거 관련도 약간은 이제 높은 수치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약간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초기 이제 AI 수석하신 하정우 후보 그리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했던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나옴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이 많이 받는 지역이 돼서 아무래도 이 지역이 다 전국적인 사전 투표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고 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 투표율의 열기가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 지역은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고 있고 세 후보가 치열하고 절실하게 대결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잘 소개는 안 되고 있지만 그 부산 북구청장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현 오태현 구청장이 현 그 구청장인데 민주당의 정명희 전 구청장이죠. 네. 리턴 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구청장의 치열한 대결도 이번 그 사전 투표율 제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로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SNS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서 묻는 시민과 하 후보가 공방을 벌인 듯한 모습의 영상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SNS에 올리면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요 지금 약간은 좀 더 심각한 게 이 하정우 후보 향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이제 카메라 들이대면서 네.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질문을 한 일반 시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선거 방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 부산 북갑에서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부산 북갑에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선거 운동 아니면은 응원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행 사태까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상대당 후보한테 사실상 선거 운동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한동훈 후보가 본인들 팬클럽 아니면 본인들 지지자한테 한 말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네, 물론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한 명이기도 하니까 하정우 후보는 한 후보의 지지자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맞받으면서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에 따르면 그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정우 후보한테 그 업스테이지 주식 관련돼서 질문하면서 네.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그분이 아마 시민 폭행 그 의혹을 받는 그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하 후보나 한 후보나 이거는 어쨌든 여론에는 두 분 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해당 유튜버가 누굴 지지하건 또 해당 유튜버가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그 유튜버의 질문이나 그 대응은 시민이나 유권자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손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한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해당 유튜브의 질문 내용을 올렸다가 또 역공을 당한 이런 부분도 네.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무적 함대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도 전재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가 아닌 전재수만 보였다. 투표도 혼자 못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그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있을 때 그때 이제 총선을 치렀었는데 네. 그때는 집권 여당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뭐 대통령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 힘을 달라 그렇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인은 이제 뭐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되고 무소속 후보가 되셨어요. 당연히 지금 여당 후보가 뭐 집권 여당의 뭐 프리미어 장점 이런 것들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본인도 당시에 집권 여당일 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여당 후보가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랑 같이 하는 모습을 그것을 비판한다? 그거는 약간 좀 억지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실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이죠.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해도 최소 10명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야권의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말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교회 방문에 박 후보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부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보수층의 단결된 모습을 촉구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이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 등이 어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제가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무소속 한 후보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그 김현철 씨는 그 한동훈 후보를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현철 후보를 보수권에 어떤 뭐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든 보수의 재건이라는 단어를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쓰는 것은 저는 좀 낯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낯선 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북지사 선거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 할 사람들이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를 했죠. 근데 그 실수는 이원택도 같이 한 거 아니냐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당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저간의 사정들을 좀 확인하고 말씀을 했으면 좋았겠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인천 연수갑 후보로 나온 송영길 전 대표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자 이원택 후보 측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가 말씀하신 전체 이제 동영상은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뭐 그런 취지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저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김관영 후보 측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나를 조금 이렇게 뭐 옹호하고 있다. 뭐 약간 나랑 같이 한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선거 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약간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조금 보이고요. 이 전북 선거가 굉장히 이제 뭐 접전 지역으로 굉장히 뜨거운데 어쨌든 발언 하나하나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김관영 후보를 공개 옹호하고 나선 거는 일각에선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송 전 대표 전당대회에 또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출마하든지 아니면 강한 그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치력이 있죠. 정치력과 정치적 구심력이 될 수가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 그 민주당 당원분들은 그 말을 상당히 새겨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송영길 대표는 사실 친명의 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께 사실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안방을 내줬잖아요. 개항을을 갖다 본인 지역구를 비워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준 인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런 발언은 김관영 그 후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당선이 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다음 당대표 선거의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그 투표 결과를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께서 이제 연임하겠다고 이제 말씀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그 정청래 대표가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호남에서 꽤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네. 전북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전북 지역 관련해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고 무소속 후보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김관영 후보가 지금 그것을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의 당선이 곧 정청래의 사태다. 정청래의 비호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청래 대표로서도 이 전북 선거에 큰 조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전북 도민 마음에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도 이 김관영 후보 제명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전국 선거를 집어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본인이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그 유권자의 눈높이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김관영 그 후보에 대한 단호한 조치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호영 또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이원택 후보가 있고. 근데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 대결 구도에서 김관영 후보가 안호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안호영 후보는 친명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원택 후보에게 유사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처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좀 사심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유권자의 인식을 희석시키기엔 좀 조금 모자라는 듯한 언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발표된 결과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전라일보 여론조사에서 이 김관영 후보가 51.9%, 이원택 후보가 35.3%였는데 이 한국복지신문 의뢰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6%, 김 후보가 38%로 이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북 민심을 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전북 선거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현택 후보 그리고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제명된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명도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뭐 유권자들한테 금품을 주는 현금을 주는 그런 장면이 CCTV를 탔고 그에 따라서 당에서 당연히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전북에 계시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지금 김관영 후보가 그냥 무소속이 된 게 아니라 당에서 금품 주다가 적발돼가지고 무소속이 됐다, 제명됐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앞으로 선거는 그래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지사 선거 사전투표율이 1위를 기록했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의 그 갈등이다. 그 싸움이 현출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지자분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분할 투표의 이 문화가 고착화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네. 그런 그 잠재되어 있는 내부의 갈등 구도도 약간 선명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